오늘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윤석열 사단이 합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2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 멤버들이 속속 재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금융위원회 그 7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사 쪽에 넘어온 자료는 또 틀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콕하는 방법이 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일단 이제 보니까 경영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재용 경영권 승계 수사 연장전 성격이 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걸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윤석열 검사님하고 박영수 검사님 이 두 분을 엄청 신뢰하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 지금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지검장은 기업의 부패를 수사하는 것이 기업을 올곧게 만드는 일이라는 시각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오너 리스크를 제거해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라면서 삼성을 수사할 때도 수사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잘 되면 잘 됐지 기업을 수사해서 망한 곳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웃기는 것은 여기 삼성 알밥달이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패가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물론 이제 알바 뭐 댓글 활동을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완전히 뭐 답은 정해놓고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삼성을 죽이려고 작정했냐 두고 보자 삼성이 죽나 누가 죽나 이러면서 아주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삼성은 안 죽어요. 삼성이 오히려 더 잘 되죠. 이재용 일가가 제 값을 받으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장면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사실은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진짜 큰일 나는데 그래도 촛불 정부라고 우리는 하는데 우리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걱정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얼마나 진짜 또 안심이 되면서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좀 더 봐야겠죠. 어쨌든 어 근데 이 사회적인 반응은 이제 다른 지금 사람들이 막 그 단체들이 나가가지고 막 그 시위를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패가 그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면은 정부가 그런 단체들도 이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니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삼성 적폐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하나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위험감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을 이제 부패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하여튼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그 궁차사 있잖아요. 삼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요. 일단 너무 제가 기분 좋고 행복해가지고 일단 컴퓨터를 또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차싸 보니까 전해철하고 최재성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주축이 됐었는가 봐요. 썰비라는 분의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었는데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관여됐다고 봐요. 근데 제일 핵심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또 이게 조작이 실패가 되고 보니까 자기들 또 균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해철 팀이랑 이정열 팀이 있는데 이정열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재성 팀이죠. 그러니까 최재성 팀이 훨씬 더 그 전해철 팀보다 약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엉이 팀은 가장 힘이 센 부엉이 팀은 최재성 팀이었다. 그럼 전해철은 부엉이에서도 조금 힘이 약한 부엉이였나요? 아니면 부엉이 아니었나? 내가 볼 때는 난 한 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저거들끼리 또 이제 힘놀이를 하고 있었더라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재성이 아니고 최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심이다 하면서 어깨 띠 두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최재성은 이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아니죠. 그리고 전해철도 마찬가지죠. 전해철도 그 달을 지키는 부엉이다 하면서 이 안에서 온갖 그 조작질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만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 조작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창피해졌나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욕만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극문 똥파리다, 극렬 똥파리다 이러면서 완전히 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부패의 한 핵심으로서 제대로 지금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3,245명인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악당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분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정열이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나갈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분열을 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면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정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정열한테 뭔가 이 일을 잘못해도 이 사람들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이정열은 또 방송에 나가서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워낙에 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열이 뭐 이번에 이게 실패를 했지만은 이정열한테 탓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뭐 JTBC에 나가서도 헛소리 하고 뭐 가는 데마다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 이정열을 스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부패된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그 분열된 양상을 보여준다. 완전 그 증거예요. 증거. 부패의 증거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두 가지 뉴스가 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뉴스였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음 아픈 뉴스는 그 이제 위험에 외주하라 해가지고 지금 알고 보니까 이번에 24세 청년이 그 이제 아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게 5년 전에도 이런 그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법안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러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통과가 안 되고 지금 5년 동안 이런 어떤 그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된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또 목숨을 잃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동료가 죽어나가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제발 죽지만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탄원서를 낼 정도로 이런 슬픈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에 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진짜 홍영표가 그 이제 야3당한테 너희들 밥그릇 지금 밥그릇 갖고 싸움하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할 때 웃기고 있네. 그러면은 같은 뭐 여당 야당 자한당하고 더불어하고 그냥 짬짬이 하는 것은 뭔데 너거는 그런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가 너거 그 뺏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가 라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5년 동안 표류되어 있다는 것은 야당들이 있잖아요. 야성을 가지고 덤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러나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야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비례대표 그거 안 줄까?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 그거 민주당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도 안 하고 민주당한테 그냥 완전 빌붙어가지고 살살살 빌고 있었나요?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연동형 그 비례대표 그거 획득하기 위해서 자한당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태경하고 김영환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나요? 도대체 이 야3당도 뭐 때문에 이런 5년 동안 표류 중인 이런 일에 야성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은 잘해보겠다면서 표를 구걸을 하면서 구걸하고 나면 끝이고 하는 일이 없나요? 그래서 야3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성원을 받으려면은 일을 하라 이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게 표류중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저는 야 이거 진짜 완전 도저히 안 되겠다.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결국 이건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당으로 국민들이 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데모하는 거 뭐 그런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런 것보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원들이 당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13 선거 이전에는 30만이었는데 6.13 이후에 40만이 늘어서 총 70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70만이 그러면 100만이 되고 140만이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가면은 이런 당원들이 이제 힘을 합치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는 거죠.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그러면 당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70만인데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면은 이 당원들이 어차피 힘을 가지고 뽑아주고 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크게 낼 거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안 하면은 쫓겨난다.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한다. 뭐 세비 올려봤자 내 거 안 된다. 이렇게 경각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길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은 그러니까 월 1,000원이니까 이제 크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어차피 또 막 촛불 들고 광화문도 가고 막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될 거다. 우리 국회의원 300명을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표류시키고 말이야. 이런 거 해줬더니 표류시키고 그 다음에 수개표 그것도 올려놨는데 표류하고 계속 올려만 놓고 표류하고 안 한대요. 이것들도 당원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너가 그거 해놓고 안 하면은 너가 이제 그 다음에는 끝이야. 이렇게 당원들이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주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개표도 획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미래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진짜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표류 중인 요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고 몇 명을 내가 권유했는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어떤 독립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시민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일파 앞잡이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대기업 족벌 체제가 전부 다 친일파들이 다 잠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한당의 저 무리들은 전부 다 친일파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일파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깨어있는
국민 주권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해서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정신이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당원 가입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촛불을 지금 꺼진 촛불을 다시 이제 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화문으로 가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도 같이 보여주면은 그것이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시민혁명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여기가 12월 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땡스기빙 데이 이후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주가 50개 주다 보니까 나라가 50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에서 미국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어떤 여행이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 답사를 다니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이제 회제 이연적 쌤 그분의 옥산 소원을 제일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많이 간 데가 이제 전라도 강진의 정약용 쌤 그분이 있었던 차를 끓여 마셨던 그리고 막 팔각정도 이래 있었잖아요. 예, 그런 데 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기에 지금 현재 내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하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스스로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도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문화유산 답사를 뭐 미국 안에서는 국립공원이 그래도 제일 좀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은 미국에는 좋은 대통령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혹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궤적을 이렇게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역사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선택한 역사 공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오면은 공항에 딱 내려서 여기는 작은 섬인데요. 여기가 이제 에조르주라는 그 포르투갈령의 섬이에요. 여기가 이제 1427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풍파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외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진의 귀향을 가듯이 여기서도 정치적으로 어떨 때는 이 섬으로 귀향을 오기도 하고 또 전쟁이 크게 터지면 또 피해 오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모이면서 커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인데요. 인구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여기가 옛날 그때 그 당시로부터 이렇게 폭격을 당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을 그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돌로 이렇게 포장된 돌 포장 길 그다음에 건물들 그런 보면은 약간 스페인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좀 이렇게 그 스위스나 아니면은 독일 이런 데처럼 같은 뭐 유럽이긴 하지만은 잘 못됐어요. 여기는 정치가 잘못돼서 빈부격차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여기 시내니까 버스 정류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표정이 너무 이제 암울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막 담배도 막 많이 피우고 그리고 막 그 후드티 같은 거 겨울인데 후드티 입고 조금 약간 추워 보이잖아요. 그렇고 여긴 공기가 섬이라 좀 따뜻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표정에서 보면 느껴지는 그런 행복하지 못한 표정들. 그리고 막 청바지 같은 데도 막 뭐가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거 많이 묻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그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멕시코에서 왔다거나 그런 분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뭐 조경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조경회사에서 나오니까 조금 약간
멕시코인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하더라도 표정들이 굉장히 밝고 그래서 선량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여기 포르투갈 이쪽에 오니까 너무 이제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양복 입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 꼭 우리 한국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즐기는 혹은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된 나라들의 이제 공통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웬 미장원이나 그다음에 뭐 네일샵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용용품 같은 거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여자들이 외모를 막 이렇게 많이 가꾸는 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삶의 어 질이 사실 그러니까 좋으면은 그렇게 사치와 허영을 일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파마하러 가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외모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그 생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내면을 예쁘게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미덕이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도 잘하게 되고 내면이 이제 예쁜 사람의 어떤 그런 드러나는 모양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난 많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아요. 그 샵에 들어가면은 여기 포르투갈 여기 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늘 그냥 아무리 작은 가게에서도 늘 웃으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냐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완전히 진짜 그런 데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잠깐 돌아다녔지만은 굉장히 그 어두운 표정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너무 이제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어, 여기도 정치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참 우리나라만 걱정하고 있었네요, 저는. 여기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게 뭐 일종의 그 본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은 이번에 그 프랑스 시위에서 사람들 싸우는 거 봤죠. 그렇게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늑대와 하이에나 떼들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량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하이에나 떼가 되기 싫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악당들이 더 뭉쳐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려고 든다는 걸 알아채고 그럴 경우에는 같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학습을 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끔찍한 이 테러 집단들 있잖아요. 이 족벌 집단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선량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시민혁명을 위해서 화이팅! 바이!